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2024년 국가직 9급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원래 21일에 나온다고 돼 있는데 하루 전날 나옵니다. 왠진 모르겠어요. 왠진 모르겠지만 전날 6시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6월 20일자로 돼 있죠. 그래서 항상 국가직은 합격자 발표는 하루 전날 6시에 나옵니다. 요거는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최종 합격자 원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합격자 분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고요. 합격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내년에 또 합격하실 분도 있으니까 이런 거 궁금해 하시잖아요. 자, 합격자 발표 나면 명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 성적 및 예비 순위. 이 필기시험 성적이 지금 왜 나오냐 하면 이 합격하신 분들은 그동안 자기 성적을 몰랐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사전 공고를 했었죠. 사전 공고가 아니라 성적을 사전 보여줬잖아. 그래서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성적표로 나오는 성적은 이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봤어요.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건 별로 의미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비순위란 건 뭐냐면 내가 탈락은 했지만 추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 분들 예비 순위를 지금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가 좀 빠르면 앞에 사람이 혹시 지방직에 합격해서 가버리면 내가 합격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예요. 자, 최종 후보자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해야 되고요. 이 자세한 방법은 본인이 읽어보시고요. 합격하신 분들이 뭐 제 방송 이거 안 들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등록 번호가 있어야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채용 후보자 부처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왜? 이 부처란 거를 자동으로 되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되는 건 뭐겠어요? 관세직. 그럼 관세. 그건 당연히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빼고 일반 행정, 이런 경우. 일반 행정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설명회에서 각 부처별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이런 데다 저런 데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다른 것들도 많아요. 네, 어떤 부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있고 뭐 그런 거를 예전에는 이제 PPT 자료 하나를 줬는데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해요. 그래갖고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해요. 그거는 별도로 이제 상산내 7월 8일 날 나온대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부처 배치 방법. 이게 거의 일반 행정 얘기입니다. 일반 행정. 일반 행정의 부처 배치 방법 및 일정 안내가 7월 8일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TO가 나옵니다. TO가. 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부 몇 명, 뭐 교육부 몇 명, 국토부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지망을 하게 되는 거죠. 지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지망, 2지망, 뭐 3지망, 4지망, 5지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써서 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전에는 이제 1등부터 해서 전화를 쭉 돌려가지고 어디 갈래요 이랬다는데, 요즘 뭐 지망을 쓴 다음에 그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7월 8일 날 나오는 걸 보자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뭐 그냥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성적이 높은 사람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성적이 높은 사람이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 각 부처별로 우대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보면 그것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가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우대가 되나는 알 수가 없죠. 우대라고 써있으면 우대겠지 뭐. 자, 그 다음에 추가 합격자 발표 안내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추가 합격자가 한 3번 나눠서 나왔는데 이제 한 방으로 끝납니다. 자, 이거 왜 추가 합격자가 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임용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용 포기. 왜 포기할까요? 부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1번 부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는 좀 뒤에 얘기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직을 합격했다. 10월 달이니까 그 안에 지방직 발표나죠. 8월 9월 사이에 지방직 합격자 발표 나잖아요. 그때 나니까 나는 국가직 말고 지방직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이 임용 포기를 하죠. 임용 포기하면 결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결혼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결혼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이 예비 번호를 주는 게 아니고, 예비자들을 먼저 합격시켜 주는 게 아니라 파견자 복귀, 휴직자 복귀, 전년도 시험 합격자 임용 유예자의 복귀, 이 사람들이 먼저란 말이야. 이 사람들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래요. 그래 어쩔 수 없죠. 이 사람들 먼저 집어넣고 나머지를 이제 예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하는데, 요게 요런 거는 있어요. 이제 일반 행정 같으면 이제 지방직 일반 행정 합격하거든요. 보통 같이. 글로 가는 경우 있는데, 뭐 관세직이라 세무직도 일종 뭐 지방세로 가는 분들 좀 있고 하는데, 뭐 우리가 아는 뭐 교정직 이런 거 없습니다. 거의. 교정직.
아, 이런 데는 그냥 포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 맞아, 맞아.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뽑는 직렬에서는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생겨요. 그 다음에 자격이 안 되시는 분도 가끔 나와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뽑는 데서 좀 리스트하고, 제가 봤던 경우에는 경찰청 거기서 많이 나와요. 경찰청. 일반행정 경찰청 있죠? 그것도 일반행정이잖아, 어차피. 그래서 일반행정 경찰청에서 지방직 합격하고 지방직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정사업본부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 9시에 추가 합격자 명단 다시 발표한대요. 추가 합격자 없을 때도, 없을 경우는 공지사항 없음. 네, 간단하죠. 자, 첫 번째가 이제 그거고, 두 번째는 최종 합격자 명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안내가 나오죠. 채용 후보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안내가 나옵니다. 자, 채용 후보자 등록이란, 공개경쟁 채용 합격 정보 이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거야. 있다, 나 할래 하는 거야. 할래 할 거야.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내가 안 하겠다, 난 합격했지만 안 하겠다, 그냥 아직은 지방직도 안 받는데 나 안 할래,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임용포기 등록. 아까 얘기하기 중에 그거 이제 일반 행정에서 포기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분은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일반 행정에서 부처를 받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성적순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부처, 그 다음 부처 갔는데 또 어디 지방, 보통 뭐 본인이 원하는 곳에 꼭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방, 전혀 먼데 가면 지방지하고 고민하다가 지방지로 가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모르겠어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이렇게 배정받으면 그냥 임용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어요. 이거 이대로 하면 되고, 임용 포기하시는 분들은 임용 절차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부처 배치, 부처 배치하는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배치 부처에서는 개인에게 연락해서 이때 이제 서류를 냅니다. 이때 서류를 내요. 지방직은 바로 서류를 내러 가거든요. 근데 국가직은 부처 배치를 받은 다음에 서류를 냅니다. 그때 신체 검사하고 뭐 이런 거 다 그때 내는 거예요. 전부 다. 임용유예도 자기가 부처가 배치돼야 그때 내는 거예요. 임용유예도 바로 내는 거 아닙니다. 네, 여기 돼 있죠. 7월 8일 날 한다. 7월 8일 날. 자, 임용유예 뭡니까? 임용유예. 임용이 된다는 게 이제 공무원 된다는 얘기잖아요. 유예, 좀 밀어줘, 이런 거잖아요. 임용유예. 자, 임용유예는 임용 예정 기간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 배치 받고 나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여기 있잖아. 임용유예는 먼저 부처 배치를 받은 후 배치받은 부처로 임용유예를 한다. 자, 임용유예 기간은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 이게 국가직은 좀 빨리 났기 때문에 2학기 등록이 가능하죠. 2학기 등록이 가능한데, 2학기 등록 해놓는 게 좋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2학기 등록을 해서 다니면서 임용유예를 하겠다 하는 게, 그 전에 아마 부처 배치가 나면 2학기 등록 보통 하잖아요. 8월달 이럴 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해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쨌든 안 해준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년 1월 그러면 조금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냥 제 얘기입니다. 혹시 안 된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임용유예 신청서를 내라 하는 거 돼 있고요. 임용유예 요건은 4가지입니다. 4가지. 병역법 뭐예요? 군대 가는 거. 군대 가는데 너 공무원 해,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이 군대 가는 거는 임용 전에 군대를 가면 임용유예를 해도 되는데, 만약에 임용 후에 군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래요. 임용 후에 군대 가라 그래요. 다만 이제 임용 후에 군대 가면 다시 그 부처로 옵니다. 그 자리로, 자기 자리로.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임용유예 하면 나중에 또 임용 대기 기간이 또 생겨요. 내가 왔다고 바로 임용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정적으로 임용된 후에 가라 그래요. 그건 뭐 제 그냥 얘기니까. 아직 발표 안 나고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이제 연장 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거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또 이 임용유예 해놓고 안 나와, 군대 가는 게 한참 뒤에 나와. 그러면 이게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져 버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뭐예요?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게 대학생들 얘기입니다. 대학생들 얘기고요. 그다음 6개월 이상의 장기병에 필요한 질병 있으면 요거 서류 내라 그래요, 보통. 그 다음에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이거 당연한 거죠. 그때 끝에 등 있는데, 등으로는 거의 안 해줍니다. 등으로는 거의 안 해줘요. 자, 요거가 이제 간단한 임용유예인데, 요 임용유예가 또 따로 여기 FAQ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충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궁금한 거가 있다
하는 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안 보니까 맨날 합격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합격자들은 최소한 읽어봤어야 되는 건데 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막 FAQ까지 만들어놨어요. 자, 요거는 이제 합격자에 관련된 것들 뭐 어떻게 되냐는 얘기고 임용유예 보려고. 네. 이런 거 있잖아. 지방직 등 다른 공무원 시험에 동시에 합격하여 9급 포기하려면 임용 포기 등록해라. 네, 임용 포기 등록하면 된다. 뭐 전화하고 뭐 이럴 필요 사실 없습니다. 포기하면 된다. 아, 부처 배치 이후에는 배치받은 부처에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다. 네. 부처 배치 이후에는 아마 안내가 나올 겁니다. 그게. 자, 임용 절차 아까 다 했던 거고 부처 배치는 7월 8일 날 하고 뭐 그때 이제 안내가 되겠죠. 설명에 어떤 거 하겠다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맞춤형 부처 배치 원하지 않는 부처로 배정받았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방직 가버린다 그러죠. 자, 채용 후보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부처 배치를 하고 있지만 부처별 배정 인원과 채용 후보자의 부처 선호가 일치하지 못하는 원하는 부처에 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뭐 대부분. 정부의 안정적 인력을 각 부처에 필요한 인력 수가 될 때 재배정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재배정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 지방직으로 안녕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번호들이 합격. 네.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네. 둘 다 합격하신 분들은 한쪽을 포기해주면 한쪽이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네. 둘 다 양다리 걸치신 분도 있어요. 둘 다 임용유예 해가지고 임용유예 얘기 나오니까 자 임용유예 자 학업 계속 병영 복무 6개월 이상 질병 그 밖에 유예가 불가피한 사정이 이게 근데 뭐 유예가 불가피한 사정에 무슨 7급 공부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런 거 안 들어가요. 학업의 계속에 이게 학업의 계속 이런데 재학 중인 대학교 졸업까지 이렇게 써 있는데 학업의 계속 그러니까 나는 7급도 학업이니까 학업. 네, 그건 학습이죠, 학습. 네, 학습이니까 학업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업의 계속인데 요게 합격하고 나서 진학되는 거는 허용을 안 한다고 써 있어요. 지금 합격은 했는데 내가 뭐 2학기부터 다른 학교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잘 없죠, 근데. 1학기부터 보통 가니까 다른 학교에 합격을 해서 글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보통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바꾼다. 중간에 학교를 바꾼다. 그런 거는 인정될 수도 있어요. 인정될 수도 있다. 내가 정확하게 이거는 어떤 지침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정확한 지침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중간에 휴학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휴학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학원에 진학하는 건 안 돼요. 대학원은 야간 대학도 있기 때문에 주말에 하는 대학원도 있고 그래서 주간에 가는 건 안 된다. 임용유예는 안 해주겠다고 써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임용유예를 신청하더라도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거꾸로 모두 안 된다는 건 아니다. 이런 것도 거꾸로 또 될 수가 있어요. 반론으로 나는 1학년인데 임용유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근데 졸업 때까지 졸업이 안 되겠는데 안 해줘. 일까 과연 아닐까? 그거는 해당 기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학년인데 어떡하냐?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알려줘요. 뭐 졸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럼 졸업을 할 방도를 찾으면 됩니다. 졸업을 빨리 졸업할 수 있는 방도를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이거 나온다. 자,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를 허가하는데 이렇게 해야 어학연수 못 간다. 자, 임용유예는 유예 사유를 해소하는 사용된다. 어학연수나 휴학 등으로 인해 허용된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하였다도 다시 임용유예 연장하는 허용되지.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웃기죠. 원래 예전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또 바뀌었네.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휴학해. 제가 아까 방금 휴학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 그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을 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 법조문에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기 나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야, 너가 어쨌든 졸업하려고 하는 건데 졸업 못해도 우린 책임 안 져.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자, 대학 1학년 마치고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한번 물어는 봐야 됩니다. 특히 휴학하는 거는 원래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중단되면 바로 즉시 임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임용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자, 3년 안 된다. 여기 1학년 마치고 아까 얘기했죠. 1학년 마치고 3년 하고 싶은데 안 돼. 왜 이게 지금 임용유예가 2년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바로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라 임용 후보자 명부란 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비가 되는 거지, 예비. 그래서 명부가 작성이 돼요. 그 명부 작성되면 그로부터 그 명부가 작성된 날로부터 2년까지가 유효 기간이야. 2년이 지나는 날, 딱 2년 되는 날에 폐기됩니다. 근데 그 안에 임용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유효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임용유예를 2년까지만 주는 거예요. 2년이 아니에요. 2년 이내입니다. 이내.
이내예요, 이내. 여기 있잖아.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 기간이 2년이다. 근데 이제 군대 간 거는 빼줘요. 왜냐하면 이건 또 이제 병역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역법도 상위법이거든요. 병역법은 우리나라 법 중에 헌법 빼고는 아마 최고 상위법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나 임용유예에서 군대 갔다 오면 나 원래 있던 2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럼 군대 갔다 온 건 빼줄게 해서 빼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거예요. 군대 갔다 왔을 때 어떻게 되냐. 자 대학 3학년 마친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했다. 군대도 해야 되고 제대 후 복학에 학업 계속하는데 된다. 된다. 둘 다 된다. 병역은 왜? 빠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좀 구체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군대 가는데 바로 군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합격하고 나서 임용유예하고 몇 달이 있어. 그죠? 몇 달, 뭐 길면 1년도 있을 수 있죠. 대기하는데. 갔다 왔는데 1년을 썼잖아. 그러면 1년만 남는 거예요. 아까 후보자 명부는 2년이야 어쨌든. 다시 리셋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이야. 갔다 왔다고 거기서부터 제로가 되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추가 합격자. 네, 추가 합격자는 6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재작년인가 법이 변경돼서 6개월 이내에 지방직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이내까지는 계속해서 추가 합격시킬 수 있어요. 계속 빠져나갈 수 있잖아. 계속 빠져나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결정하지 않을 수 있냐? 뭐 인원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추가 합격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또 추가 합격자가 아니라 원래 합격자가 너무 많아. 원래 합격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뭐냐면 100명을 뽑는데 1.2배수로 뽑았어요. 120명을 뽑아야 되는데 120등이 한 50명이 넘어. 그래서 다 합격이 됐어 어쨌든. 아니 이제 100명 뽑으면 100명 뽑아서 100명이 합격해야 되는데 그죠? 100명 뽑아서 100명이 합격 120명 합격해. 100명이 합격해야 되는데 100등이 무려 50명이야. 그래서 150명이야. 그러니까 임용 포기를 막 했어. 그래도 130명, 20명 포기했어. 그럼 130명이야. 추가 합격 될 수가 없죠. 왜냐? 원래 100명 뽑을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30명이나 더 지금 더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근데 지금 흔한 일입니다. 이게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추가 합격이 작년에 없었던 걸로 기억드는데 한두 명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크게 뭐 이렇게 막 기도할 건 아닌데 그래도 찬스는 한번 있을 수는 있다는 거. 예비 번호 받으신 분들 중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최종 합격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아셨죠? 근데 이제 날짜별로 또 별도의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하는 것들이. 그것도 다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년에 이제 합격하실 분들, 올해 말고 내년에 합격하실 분들은 지금 이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만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